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로 좀 보여드릴 차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보통 수소차라고 하죠. 넥소입니다. 이 차를 좀 일상 주행으로 좀 타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보이는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차를 수소차 하는데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좀 잠깐 그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그 차에 연료로 주입을 하는 게 기체 상태의 수소입니다. 네, 그런데 수소차라고 해가지고 그 수소를 어떻게 폭발을 일으켜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수소를 충전을 하지만 그 충전된 수소를 가지고 외부 공기에서 채취되는 그 산소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물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는,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쓰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그 무거운 배터리에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를 이 모터를 구동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차는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FCE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좀 전기차의 일종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는 이제 모터의 출력이 154마력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이제 43토크 정도, 43kg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변속기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일단 감속기를 이용해서 차를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좀 이 차가 일반적인 다른 전기차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좀 이 독특한 방식으로 좀 차를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벌써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 지났죠. 그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차였습니다. 특히 요 가운데 부분에 전부 이제 버튼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이 변속을 위한 PRND도 어떤 그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버튼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차들이 좀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독특했죠.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이 차가 하나의 쇼케이스 같이 그렇게 좀 많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지시를 켜면은 여기 이제 인스트루먼트에 그 킨 방향으로 이제 후측방 상황을 보여주는, 네, 그런 후측방 모니터도 이제 잠깐 눈에 띄는군요. 이 차는 그 주행 모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좀 보면요, 이게 다 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한눈에 좀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네요. 근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좀 눌러 보면은 노멀 모드가 있고 에코가 있네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 보면은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길게 누르면, 네, 뭐 공조등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초절전 모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들에서 볼 수 있는 이 쉬프트 패들, 특히 현대기아의 전기차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의 감도를 이제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을 계속 당기면은 0단계로 돼가지고 이 가속에서 바를 때도 속도가 줄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왼쪽을 당기면은 감도가 높아지는군요. 최대 0에서 3단계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화면을 이 수소 에너지 흐름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모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의 이제 움직임 상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탱크는 6.33kg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차도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전기차보다는 훨씬 용량이 작지만 이제 1.56인가 이렇게 제가 자료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에 통합돼 가지고 12V 배터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에코 플러스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차가 좀 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엑셀 가감행에서 이렇게 전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좀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의 몸무게가 보니까는 1800kg대인데
그 몸무게 차를 이제 150마력대의 그 모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빠른 성능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예상에는 조금 더 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가속과 감속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 좀 느낀 그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에너지 흐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놓을 때에는 항상 회생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된 그 전력, 회수된 전력을 배터리로 그렇게 보내네요. 그러다가 다시 엑셀을 밟으면, 네, 처음에는 연료전지 스택이 전력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배터리도 추가적으로 전력을 보내는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력원을, 전력의 동력원, 네, 그거를 좀 같이 이용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좀 충전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 차를 받았을 때 여기 그 수소 탱크 게이지가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 차원에서 해보려고 좀 어디에다 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어플로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이렇게 보니까요, 국회의사당 충전소가 있는데 유지 보수 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상암 수소 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영업 중이라고 나오지만 미리 사전 예약제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강동구에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거긴 또 고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남 그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거기 지금 7대가 그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어플에 표시가 되는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자동차의 연비나 전기차의 전비에 해당하는, 그게 이 차는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하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 독특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1kg 용량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발표된 공인된 숫자로는 1kg당 90km대의 그 거리를 커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33kg이니까 뭐 96이 54 하면은 일단 500km 이상은 좀 주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것도 이제 복합 그 연비, 그러니까 전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 깃털 악셀링 운전 같은 것을 하면 좀 나아지는 부분이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계기판을 좀 아까 리셋을 했는데요. 네, 100km 이상도 보이는군요. 네, 정속 주행을 하니까. 네, 지금 계속 에코 플러스로 주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에코 모드로 좀 한번 바꿔볼게요. 네, 드라이브 모드를, 네, 역시 한눈에 아직 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바꿨습니다.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에코 플러스보다, 네, 거기에서 좀 미세한 차이가 일단 있네요. 근데 여전히 좀 가속 반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발을 얹자마자 쭉 뻗어나가는, 네, 그런 그 특성은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멀 모드로 하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전기차이긴 하지만 이 수소를 완충을 했을 때 이제 발표상으로는 6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600km씩 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차의 오너로서는 환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300-400km마다 이제 충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 마음의 평화, 네, 그런 게 좀 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는 가상 사운드를 이제 밖에 그 들리게 해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골목 같은 데서 보행자들의 안전 이런 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이제 나지막한 속도에서만 그 소리가 나고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면은 또 그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그 보통 엔진차에서 있는 소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소리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내장재들의 각종 어떤 좀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차의 밖에서 다른 차들이 좀 내는 그런 소리 같은 게 원래 같으면은 엔진 소리에 묻혔을 그런 소리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 배터리, 그러니까 그 리튬이온 배터리, 거기에 충전이 이 전기차처럼 이렇게 풀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좀 충전과 방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있어서 여기 모니터가 이제 계기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넓게 포진돼 있어가지고 그 좀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까. 이 카탈로그에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높이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는 아무런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는 점도 있네요. 네, 이게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이 밟아도 에코 모드에서는 그렇게 좀 변별력 있는 가속력의 차이를 좀 느끼지는 못하게 합니다. 자, 노멀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멀 모드. 네. 노멀 모드는 일단 계기판 색깔도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가속이 이게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전기차에서 스포츠에 넣지 않은 모드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속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리스폰스가. 네. 근데 이제 이 차는 보니까는 스포츠 모드는 따로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눈에 띄는군요. 뭐 조향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노말이든 에코든 간에. 네.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노말과 에코 모드는 좀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차를 좀 와인딩 로드에 타서 타보면 좀 어떨까요?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지금 이제 여기도 연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15km까지 그렇게 좀 순간적으로 117km 네, 계속 올라가네요. 정속 주행을 하니까 100을 넘기기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110을 넘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계속 주행을 해봐도 예, 이 고전압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이 좀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그 하남 충전소에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몹시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좀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